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수 임영웅의 7월 수입이 어떻게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2025년 7월, 임영웅의 수입이 공개되자 대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경이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악 활동도 방송 출연도 거의 없었던 한 달 동안 그는 약 7억 원이라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은 단순히 돈을 벌어들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 모델처럼 그의 이름과 브랜드가 자산으로 작동해 자동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임영웅의 전략은 단기적 수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성장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단순히 가수라는 타이틀에 갇히지 않고 브랜드 자산을 운용하는 경제 주체로서 자신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중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의 수익 구조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의 7월 수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가수들은 노래를 발표하고 공연을 하며 그 대가로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그 단순한 공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가수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 더 나아가 경제적 주체로 설정했습니다. 그의 수익 구조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신뢰와 자산의 축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전략가, 경제 설계자로 평가합니다. 2025년 7월 임영웅이 거둔 약 7억 원의 수익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광고 수익, 음원 저작권, 부동산 투자, 그리고 기부까지 각각의 요소는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신뢰 프리미엄에 의해 강화되고 저작권은 팬덤의 충성으로 유지되며 투자와 기부는 장기적 브랜드 가치로 다시 환원됩니다. 이처럼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곧 그의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신뢰입니다. 임영웅은 단순히 인기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그에게 보내는 신뢰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극소수의 인물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며 그 신뢰야말로 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따라서 임영웅의 7월 수입을 단순히 금액으로 해석한다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브랜드와 신뢰, 그리고 자산이 만들어낸 복합적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의 세계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임영웅의 수익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광고 수익입니다. 2025년 7월, 그는 단 한 건의 새로운 광고 촬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억 6,7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의 비밀은 바로 신뢰 프리미엄에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스타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미지 리스크입니다.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과 함께한다면 브랜드 이미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이 위험을 사실상 제로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긍정 감성 비율은 92%가 넘는 수준으로 거의 완벽하게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임영웅과의 계약은 곧 브랜드 가치 상승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브랜드당 연간 약 10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 있으며 동시에 8개의 광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들은 일시적이 아닌 정기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내며 매달 꾸준히 그의 계좌로 유입됩니다. 단순히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고가 단순히 노출을 사는 시대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 시장은 감성적 가치와 신뢰를 사고파는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임영웅은 가장 신뢰받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소비자는 제품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프리미엄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임영웅은 수십억 원의 행사 출연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일반적인 가수라면 놓치기 어려운 기회를 그는 왜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치밀한 경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웅은 행사 출연 한 번에 약 1억 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엄청난 수익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 안에는 장기적인 경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전략적 희소성을 만드는 투자였습니다. 행사장을 자주 오르내리면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임영웅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장기적인 수익 플랫폼인 콘서트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콘서트 티켓은 정가의 3배 이상에 거래될 정도로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자주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그의 공연은 특별한 경험이 되고 팬들은 더욱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단기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전국 투어 수익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사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고급 자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밀한 전략입니다. 단기적 현금을 줬는 대신 시간을 투자하여 장기적 복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임영웅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당장의 1억 원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만들어내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택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놓인 거대한 현금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임영웅처럼 자신의 브랜드를 미래로 연결하는 자산으로 키우시겠습니까? 그의 단호한 선택은 결국 수익 이상의 신뢰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수익원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임영웅이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음원 저작권과 콘텐츠 자산화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웅은 2025년 7월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원은 여전히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저작권에 있습니다. 과거에 발표한 곡들이 지금도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통해 계속 소비되며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만 약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저작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수동적 소득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팬덤은 신곡이 없어도 임영웅의 음악을 듣고 공유하며 지지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경제적 동력이 됩니다. 음원 저작권이 연금처럼 작동하여 과거의 노력이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자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단순히 한때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화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은 수익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2025년 7월, 그는 서울 마포구 메스나폴리스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약 51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대출이나 금융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 결정은 단순한 사치가 아닌 철저한 재정 전략이었습니다. 안정적 부동산 자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무적 안전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단순한 매니지먼트사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연매출 약 360억 원, 그중 234억 원이 임영웅에게 지급된 수익입니다. 소속사가 보유한 건물 가치 또한 4년 만에 35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임영웅이 현금을 소비하지 않고 부동산과 기업 자산으로 전환하여 복리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단기적 만족이 아닌 장기적 안정성과 성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돈을 벌고 쓰는 차원이 아니라 돈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시간이 그 가치를 불려주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수익을 개인적 부와 안전망에만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또 다른 선택은 기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영웅이 어떻게 신뢰를 자산으로 바꾸며 브랜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임영웅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대중은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차원을 넘어 그의 진심과 철학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정성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소박한 메시지를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신뢰가 다시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정교한 선순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임영웅의 기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플라이휠처럼 작동합니다. 기업 경영에서 말하는 플라이휠은 한 번의 동작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가속도가 붙어 끝내는 멈추지 않는 힘이 됩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브랜드 경제에 이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가치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대중의 신뢰가 더욱 강화됩니다. 신뢰는 광고 프리미엄으로 연결되고 광고 수익은 다시 늘어납니다. 늘어난 수익은 다시 기부와 선행으로 이어지고 이 구조가 계속 회전하면서 그의 브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영웅이 보여주는 윤리적 자본주의입니다.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기부는 도덕적 행위인 동시에 전략적 행위입니다. 팬들은 그를 더 존경하게 되고 광고주들은 더 안심하게 되며 대중은 그의 이름을 신뢰의 상징으로 인식합니다.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가치가 결합할 때 브랜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영웅 브랜드의 차별점입니다. 데이터는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기부 소식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임영웅 기부라는 키워드가 상위에 올랐고 긍정 감성 비율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팬덤은 자부심을 느꼈고 언론은 그의 행동을 본받을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고주는 다시금 그가 리스크 제로 모델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이는 곧 고단가 광고 계약 유지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수익과 직결되는 자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임영웅의 2025년 7월 총수입은 약 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광고 수익 6억 6천만 원, 음원 저작권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행사 출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한 달 동안 브랜드 가치를 지켰고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보존했으며 소속사와 함께 기업 자산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억 원을 기부하며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쓴 것이 아니라 돈을 사회적 가치로 순환시켜 다시 더 큰 수익 구조를 만드는 복리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경제 모델을 임영웅 경제학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가수이자 동시에 경제 전략가입니다. 공연 활동을 줄이고도 돈을 버는 이유, 기부를 통해 신뢰를 자산으로 바꾸는 이유, 투자로 미래를 설계하는 이유는 모두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시간이 불려주는 자산의 성장입니다. 그는 단기적 현금 흐름에 집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수백억 원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임영웅이 행사 출연을 이어가고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당장의 수익은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뢰는 빠르게 희석되고 브랜드 희소성은 약화되며 광고주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신뢰가 매달 수억 원의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힘입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수익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단순히 소비로 끝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가치로 환원해 더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임영웅은 기부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그 신뢰로 광고 수익을 늘리며 다시 기부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이자 새로운 형태의 경제학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영웅의 7월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거대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시간과 신뢰,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 바꾸는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수익을 디자인한다. 그리고 나의 브랜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진다. 이 철학이야말로 임영웅이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게 만든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이 구조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광고, 저작권, 투자, 기부가 연결된 복리 성장의 순환 시스템.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자산의 힘.
임영웅은 이미 자신만의 경제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